파운데이션과 궁합이 너무 좋아요. 가장 좋았어요. 처음에 이 제품 써보고 약간 좀 신세계였었어요. 이게 진짜 제 추천템이고 제 진짜 인생템인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자외선 차단제 잘 챙겨 바르고 계신가요? 자외선 차단제는 지금 같은 여름뿐만 아니어도 사계절 내내 챙겨 발라야 하는 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대신 써드린 자외선 차단제 편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들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년 이상 제가 꾸준히 사용해본 저의 인생템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제형들의 자외선 차단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형별로 바르는 방법이 살짝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형별로 바르는 방법까지 제대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앞서 오늘 제가 뽑은 베스트 아이템들의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을 것. 그리고 두 번째, 발림이 편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얼굴에서 부자연스럽게 동동 뜨지 않을 것. 그리고 그 위에 파데를 덧발랐을 때 파데가 밀리거나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성분이 착한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더라도 발림성이 안 좋으면 못 바르겠더라고요. 또 화장하시는 분들은 자차 바른 후에 그 위에 파운데이션 바르잖아요. 근데 파운데이션이 동동 뜨거나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순간 그 제품에는 손이 아예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들은 파운데이션과의 궁합도 좋은 것들도 모아왔으니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헤라 썬메이트 스틱. 저를 블로그 때부터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 헤라 썬메이트 데일리를 거의 10년을 넘게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10통 넘게? 10통이 뭐예요? 정말 많이 썼을 거예요. 주변에 추천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만큼 저는 헤라 선크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스틱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써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써봤던 스틱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지금 선물 받은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사용을 했어요. 제형은 이렇게 간편하게 쓱쓱 바를 수 있는 선스틱이고요. 사용감이 정말 부드럽고 정말 가벼워요. 이렇게 보송한 마무리감이라서 묻어남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선스틱을 한때 개발을 하기도 했었고 또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100% 제 마음에 드는 선스틱은 없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딱 제가 찾던 그 사용감과 마무리감이었어요. 제가 좀 이상한 강박증 같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 손에 파운데이션이나 그런 선크림류가 바른 상태를 견디지를 못해요. 다른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몸에 바를 때 리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바르고 나면 정말 이 손에 묻어있는 이거를 잘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끈적함이 아예 남지가 않아요. 정말 보송하고 바른 느낌이 아예 없어요. 이 제품은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발라주기보다는 그냥 민낯으로 하루 종일 보낼 때 하루 종일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날, 그래서 많이 더 발라주고 싶은 날, 그리고 또 몸에 많이 바르고 싶은 날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냥 쓱쓱 바르고 손으로 톡톡 정리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정말 간편합니다. 이건 약간 TMI이긴 한데요. 제가 이 제품은 외출해가지고 많이 덧바르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거든요. 외출할 때. 제가 이거를 남자친구 차에 이렇게 놓고 내렸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에어팟 차에 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봐서 이게 에어팟이죠? 이게 선쿠션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섬세하게 발리지 않는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피부결을 따라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때 피부 바깥쪽 끝까지 선스틱을 다 밀어주신 후에 손을 딱 떼주세요. 짧게 터치해주면서 대충 그냥 쓱쓱 밀어서 바르면 안 발리는 곳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원터치에 끝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발라주시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 안쪽에서 바깥쪽 이렇게 발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마를 발라주시고 그 다음 코를 발라주는데요. 코는 굴곡이 가장 많아서 잘 안 발려요. 콧망울까지 다 발릴 수 있게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하관 쪽을 발라주시고요. 목을 바를 때도 역시 한쪽 방향으로 쭉쭉 끝까지 다 내리고 손을 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손으로 톡톡 두드려서 뭉친 곳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안 발린 곳이 없는지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헤어라인까지 잘 펼쳐줍니다. 이렇게 외출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뭐 땀이 나올 수도 있고 유분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먼지 같은 게 되게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 위에 덧바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미용 티슈 사용해서 한번 가볍게 얼굴을 눌러서 유분기를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분기를 안 눌러주시면 이 선스틱에 유분기나 먼지가 뒤엉키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닦아내주신 후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이 이렇게 덧바르고 많이 발라도 불편하거나 피부가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어요. 보통 선스틱 같은 경우 조금 안 좋은 제품들은 이렇게 바르면 약간 찌꺼기처럼 여기 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막 이렇게 발라도 찌꺼기처럼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보포가 되게 깨끗하게 잘 되는 거 보이시죠? 일단 피부가 너무너무 가벼워요.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이렇게 덧바르기도 완성입니다. 구달 청귤 비타C 잡티 톤업 크림. 제가 이 제품은 지금 더보기란에도 써있기는 하겠지만 PPL 제품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은 광고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꼭 제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진짜 제 추천템이고 제 진짜 인생템인데 혹시라도 광고여서 여러분이 그냥 건너뛰게 할까봐 그러면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품은 사실 자외선 차단제로 나온 거는 아니고 톤업 크림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한 제형으로 로션같이 발리면서 화사하고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톤업 크림입니다. 이거는 허옇게 얼굴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 하얗고 맑고 뽀얗게 얼굴이 톤업되는 크림이에요.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그런 톤업 크림들이 정말 기초 제품처럼 수분 크림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운 발림성을 자랑하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자외선 차단 지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웠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톤업 크림들을 제가 말했던 수분 크림 같은 그런 편안한 발림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SPF 50+의 PA 뽀뽀이더라고요. 저도 제품을 개발해봐서 알고 있고 톤업 크림을 출시를 해봐서 알고 있는데 사실 톤업 크림에 SPF를 넣을수록 사용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어떻게 그 톤업 크림 특유의 수분 크림 같은 촉촉한 사용감은 지키면서 여기 SPF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에 이 제품 써보고 약간 좀 신세계였었어요. 저는 특히 여름에 자외선 차단제 고를 때는 다른 메이크업 베이스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자외선 차단제 자체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톤업 역할, 그리고 수분을 채워주는 메이크업 베이스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 역할까지 하니까 피부 메이크업에 필요한 화장품 개수를 확 줄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자외선 차단 자체는 기본으로 깔고 두 가지로 활용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민낯에 이 제품 하나만 발라서 자연스럽게 톤업을 하는 용도로, 두 번째는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 용도로 써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용도에 맞게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민낯에 자연스러운 톤업용으로 바르는 방법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오른쪽 얼굴에 바를 때는 왼쪽 손을 사용하고요. 왼쪽 얼굴에 바를 때는 오른쪽 손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오른쪽 얼굴로 오른쪽 목을 바르면 각도가 안 나와서 되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또 꼼꼼하게 잘 안 발리거든요. 근데 반대쪽 손을 사용하면 엄청 쉽게 발리고 또 꼼꼼하게 발리죠? 자, 이 정도의 양을 손등에 덜어줍니다. 저는 약간 충분한 양을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오른쪽 볼 먼저 이 정도를 도포한 후에 왼쪽 손으로 쓱쓱 밀어서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목까지 그대로 연결을 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뭉치지 않게 가장자리는 손으로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르는 거라서 가장자리에 뭉치기가 쉽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손을 사용해서 발라줍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이라서 빨리 감기 하면서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마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른 후에 헤어라인이 뭉치지 않게 이렇게 손끝으로 꼼꼼하게 펼쳐 발라주세요. 피부가 약한 눈 주변은 이렇게 힘을 빼고 톡톡톡 두드려 주시고요. 코에는 충분한 양을 덜어내어 양옆으로 잘 펼쳐줍니다. 콧망울은 잘 끼이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고요. 톡톡 두드려서 완벽하게 밀착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1차로 얼굴 전체와 목까지 골고루 발라진 상태입니다. 얼굴이 자연스럽게 톤업되었죠? 그 다음에 얼굴에 조금 더 볼륨감을 주고 싶은 부분이나 자외선에 조금 더 많이 노출되는 곳에 한 번 더 덧발라줄 거예요. 톤업 크림을 잘못 바르면 얼굴 전체가 너무 부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톤으로 톤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마, 그리고 콧대, 앞광대. 이 제품은 약간 수분 크림 같은 제형으로 이렇게 덧발라도 뭉치거나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레이어링해서 쌓아주기가 되게 좋아요. 한 번 더 입체감을 줄게요. 이때는 문질러서 바르기보다는 톡톡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톤업이 되고 또 부분적으로 톤업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덧발라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효과도 올라간답니다.
두 번째,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 바르는 방법입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일단 목까지 다 발라주시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두드려서 모두 흡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거니까요. 특히 여기 콧망울 쪽 여기에 끼이지 않게 잘 톡톡톡 두드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 쓸 자외선 차단제는 이렇게 피부에서 겉돌지 않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파운데이션을 얼굴 안쪽부터 도포해 주세요. 도구는 브러쉬보다는 개인적으로 퍼프가 궁합이 좀 더 좋더라고요. 퍼프로 꼭꼭꼭 누르듯 두드려 밀착시키면서 도포해줍니다. 이 방법으로 발라주시면 파운데이션이 더 쫀쫀하게 발리면서 피부 표현이 조금 더 예쁘게 되는 거는 물론이고 메이크업의 지속력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제가 더운 나라로 휴가를 가서 이 제품 위에 파운데이션 바른 다음에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메이크업이 빨리 무너지지 않는 거 보이시죠? 당연히 메이크업이 아예 아침과 100% 똑같지는 않지만 확실히 쫀쫀하게 파데를 잡아주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주더라고요. 크레이브 뷰티 비트 더 선. 이 제품은 뷰티 크리에이터 리아윤 님이 아마 런칭을 한 그 제품일 거예요. 리아윤 님이랑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그냥 제품이 좋아서 2통째, 3통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저희 엄마께도 제가 사드려가지고 엄마도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형은 연유가 생각나는 이런 묽은 제형이고요. 투명하고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이에요. 톤업 효과는 아예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볍고 산뜻하고 번들거리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산뜻하다고 느끼지는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약간 번들거림이 조금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거를 인생템으로 넣은 이유는 파운데이션과 궁합이 너무 좋아요. 특히 저는 이거를 매트한 파운데이션, 지속력이 좋은 파운데이션, 대표로 이런 더블 레어랑 같이 발라주면 서로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더블 레어가 더 예쁘게 발려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지속력 때문에 더블 레어 같은 파운데이션 많이 사용해주잖아요. 정말 그런 매트한 파운데이션과의 궁합이 정말 좋은 선크림입니다. 보통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SPF가 높지 않아요. 높아봤자 30? 아니면 20? 아니면 보통 막 10에서 15 이렇게 하거든요. 파운데이션의 SPF를 높이면 사용감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사용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SPF를 많이 높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롬앤 쿠션 처음에 제작을 할 때도 SPF 50이랑 고민을 하다가 50으로 올리니까 사용감이 좀 미묘하게 떨어지는 게 있어서 저희도 이거 20으로 낮춰서 출시를 했던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SPF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꼭꼭 먼저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무거운 자외선 차단제나 뭔가 이렇게 허옇게 뜨는 거를 발라주면 그 어떤 좋은 파운데이션도 다 지저분하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의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제품은 일단 얇게 발리기 때문에 그 위에 파운데이션이 올라왔을 때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발리지 않고 되게 얇게 딱 밀착이 되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 바르는 방법은 메이크업 베이스 용도로 바르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역시나 이렇게 충분한 양을 손등에 덜어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아까 보여드렸던 구달 톤업 크림과 기본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빨리 감기로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이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거기 때문에 전체를 톡톡톡 잘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꽤 많은 양을 발랐는데도 번들거림 없이 피부가 엄청 촉촉한 거 보이시죠? 끈적임이 많이 없는 게 정말 좋아요. 자, 그럼 이 위에 더블 레어 발라볼게요. 더블 레어는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코알만큼만 싸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가볍고 얇게만 도포할 거거든요. 그리고 도구는 이 루비셀 퍼프. 저도 여러 도구를 써봤는데요. 이 루비셀 퍼프가 가장 궁합이 좋더라고요. 더블 레어가 되게 빠르게 건조되고 딱 픽스가 돼버리면 수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한 번에 도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바를 영역만 먼저 도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더블 레어는 특히 매트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올려버리면 피부 화장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소량으로 얇게 한 번만 깔아주고 이 정도만 해도 커버력이 상당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깔아주는 거예요. 선크림 편에서 갑자기 더블 레어 얘기로 빠졌는데 더블 레어가 가끔 이렇게 너무 픽싱이 빨리 되고 좀 뜨는 것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촉촉한 선크림 먼저 깔아주시고 그 위에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시면 여름에 진짜 이것만 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블 레어로도 정말 가볍고 예쁜 피부 표현 할 수 있어요.
콧물 나라 산소수 페이스 앤 바디 선쿠션. 다른 것과 비교해봤을 때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런 쿠션 타입입니다. 다른 쿠션보다 훨씬 크죠? 퍼프도 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용기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안에 있는 거울도 정말 큼지막해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수정할 때 거울 보기도 정말 편해요. 열어보면 이렇게 내용물이 스펀지에 머금어져 있는 쿠션 타입입니다. 그리고 무기자외선 차단제이고요. 백탁 현상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특유의 허연 색깔이 있기는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다른 무기자차에 비해서는 심하지 않다는 거. 제가 무기자차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일단 저는 유기자차가 제 피부에 괜찮아요. 별로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무기자차들은 너무 지저분하게 제 얼굴에서는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이거는 그냥 제 얼굴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알아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저는 이 제품을 바르고 파운데이션까지 발라서 메이크업을 완성할 때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민낯으로 외출해서 민낯으로 돌아오는, 하루 종일 민낯일 때만 발라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아까 이 제품들은 파운데이션과의 궁합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메이크업 베이스로 발라주고 파운데이션 발라주면 지속력도 더 좋아지고 파운데이션과 궁합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파운데이션과 궁합이 좋지 않아요. 근데도 제가 이 제품을 인생템으로 뽑은 이유는 민낯에 바를 때는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일단 퍼프로 바르기 때문에 손에 묻히지 않아도 되고 퍼프 크기도 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에 파파박, 그리고 덧발라도 일단 뭉치거나 밀리지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무기자차인데 지저분하게 벗겨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인생템으로 뽑은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제가 저번에 연구원님과의 콜라보에서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꼼꼼하게 여러 겹 잘 많이 발라줄수록 차단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소량만 바르는 거는 그렇게 많이 자외선 차단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쿠션은 우리 어떻게 바르죠? 이렇게 한 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펼쳐 바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소량으로 얼굴 전체를 발라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르게 되면 이 자외선 차단이 다른 타입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퍼프로 바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한 번 찍어서 얼굴로 덜어지는 양이 별로 없어요. 한 번 파바박 찍어서 바르면 진짜 소량만 발라지거든요. 우리가 선크림 같은 경우는 한 번 짜면 이 정도 바르죠? 근데 선쿠션으로 이 정도의 양을 덜어내려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퍼프로 바를 때 이 정도가 퍼프로 덜어질까요? 절대 아니죠. 저는 보통 이런 날에 사용을 해요. 일단은 그날 하루는 내가 민낯으로 보낼 예정이다. 그럴 때 이제 회사 출근을 할 때 차 안에서 이렇게 파바박 발라줘요. 그 다음 어차피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는 사무실에서 거의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점심시간 때쯤 되면 점심시간 전에 또 이렇게 한번 파바박 발라줘요. 그냥 또 다시 짧게 외출하고 들어가서 사무실에 시간을 보내다가 또 요즘에는 해가 기니까 퇴근을 할 때도 아직 해가 떠 있거든요. 그러면 퇴근하기 전에 또 이렇게 파바박 발라줘요. 이렇게 덧발라도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을 민낯일 때는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기도 편하고 얼굴도 편하고 그냥 편한 제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닷가에 놀러 가거나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때 쓰는 제품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선쿠션 바를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몇 개가 있거든요. 선쿠션 바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선쿠션은 퍼프가 크기 때문에 되게 빠르고 잘 발린다고 소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퍼프가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안 발리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신경 써서 안 발리는 곳이 없도록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런 일반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소량을 얇게 밀착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알려드릴 때 여러분 이거 바르실 때 이렇게 한 번 찍어가지고 요 한 번 찍은 양으로 다 밀착시켜야 돼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선쿠션은 그렇게 바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바르시면 너무 소량으로 전체를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 묻힌 양으로 얼굴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기도 하고요. 이 퍼프 자체가 내용물을 머금으면서 뺏어가는 양도 있기 때문에 얼굴에 실질적으로 발리는 양은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묻힌 양으로 한 번씩, 그리고 또 묻히고 또 발라주고, 저는 이런 식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한 번 찍힌 양 덜어내 볼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까지 연결하고, 이렇게 안 발리는 곳은 퍼프를 접어서 이렇게 다 발라주셔야 돼요. 눈 아래 이런 데도 잘 안 발리거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양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한 번 더
머금은 다음에 이쪽 얼굴, 그다음에 역시나 접어서 안 발리는 곳이 없게 한 번 더 찍어서 그다음에 얼굴 이렇게 T로 이렇게 내려서 발라줄 거예요. 코에 가장 굴곡이 많기 때문에 코가 제일 꼼꼼하게 안 발려요. 이렇게 접어서 손가락 하나에 심이 실릴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혹시 뭉친 곳이 있지 않도록 얼굴 가장자리는 잘 쓸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대신 써드린 자외선 차단제 편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모두 여름에 자외선 조심하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